KKMD 902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 번역. 필리핀이 불붙인 동남아 KF-21 구매 레이스. 똥줄 타는 인도네시아와 새치기 노리는 말레이시아. 공군 전력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는 KF-X 프로그램은 당장 폐지하고 이미 배당된 개발 예산은 F-35A 라이트닝 II를 구매하는 데 써야만 한다. 한때 일부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당시 KF-X라고 불렸던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대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던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이유로 KF-X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KF-X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해외 협상이나 대체 기술 확보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었죠. 유럽이나 이스라엘로부터 대체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4.5세대 전투기 KF-X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사이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사업 정당성이 약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때 F-35A의 대당 도입 가격이 800억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KF-X와 F-35A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누가 KF-X를 사겠냐는 비아냥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F-35A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 즉 도입 비용보다 운용 유지비가 훨씬 더 비싼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F-35A를 더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술로 A사 레이더, IRST, EOTS, EW 스위트, 즉 핵심 4대 기술 모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최신 생산분 기준으로 F-35A의 대당 가격은 약 1억 150만 달러, 한화 약 1340억 원 이상입니다. 이는 미 공군이 인수하는 가격으로 수출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은 2023년 말 F-35A 20대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한 대당 2천억이라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은 KF-21 보라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외신을 통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를 먼저 도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정적 의견에 매몰되어 KF-21 보라매가 좌초되었다면 오늘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을까요? 이래서 역사는 긍정적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의 갈팡질팡 행보에 첫 수출마저 쉽지 않겠다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가운데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가 KF-21 보라매 수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필리핀이 KF-21 보라매 구매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판을 휘저었고 민기적거리고 있던 인도네시아와 FA-50M 도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인 말레이시아도 KF-21 보라매 구매 레이스에 전격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 이하 DSA가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치밀하고 논리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잘 분석해보면 KF-21 보라매 구매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각각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세 나라가 급하게 KF-21 보라매 구매 레이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26년 1월 10일 DSA의 기사를 먼저 번역해본 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 즉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세 나라가 왜 급하게 KF-21 보라매 구매 레이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DSA 기사가 장난 아니게 분량이 많고 제 생각도 집어넣다 보니 조금이라도 빨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려면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DSA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KF-11 보라매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접촉이지만 이로써 말레이시아는 한국이 추진 중인 4.5세대 전투기 KF-11 수출 확대 전략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동시에 FA-50M 경전투기 2차 도입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군력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말레이시아 공군이 전력구조 우선순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재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논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KF-11 보라매를 획득하기 위한 예비협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종 감시 및 탐지 수단이 밀집되어가는 전장 환경 속에서 기존 노후 플랫폼과 점진적인 성능 개량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의 접촉을 일찌감치 시작함으로써 KF-21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수출 성숙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기체 구성 옵션과 무장 통합 경로, 잠재적 산업 참여 방식 등을 사전에 조율, 형성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후발 도입국들이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프리미엄 비용을 회피하는 동시에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KF-11 보라매의 대당 도입 가격은 공중우세형 블락1의 경우 약 8,300만 달러, 다목적형 블락2 구성은 약 1억 1,200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격 덕분에 성능 대비 비용 측면에서 KF-11은 5세대 전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서방권 4세대 전투기들과 직접적인 경쟁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KF-11 보라매 블락1과 블락2 사이의 가격 차이가 기체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확장된 타격 임무용 항전 장비, 무장 인터페이스, 센서 융합 아키텍처의 고도화 등에 따른 임무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플랫폼 중심의 단순한 비용 인상이 아니라 현대 전투기 경제학의 핵심인 임무 수행 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비용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임을 보여준다. DSA는 KF-11 블락1과 블락2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체의 설계가 달라져서 비싸진 것이 아니라 임무 소프트웨어, 센서 통합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싸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KF-11 보라매 블락2는 현대 전투기 경제학의 핵심인 임무 수행 능력 고도화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며 그 결과 블락1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KF-11이 이른바 4.9세대적 특성을 갖춘 4.5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여러 공군들을 중심으로 우수한 스텔스 성능보다 디지털 기반의 설계 구조, 개방형 체계의 항전 장비, 확장 가능한 무장 통합 능력을 보다 우선시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의 영공은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그리고 사바 동부 접근로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만큼 방공 임무와 선택적 전력 투사 임무에 최적화된 공중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주권 집행과 위기, 분쟁 상황에서의 확정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가까운 이웃 국가들이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와 장거리 시계외 공중전 BBR용 미사일,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의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주변 공군들의 기술적 진보는 기존의 질적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안보 환경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말레이시아가 KF-21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기회주의적 행보가 아니다. 이는 생존성, 작전 지속 능력, 그리고 연합작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력 구상을 체계적으로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관점에서 본 KF-21 블락 1, 블락 2의 비용 대비 성능 및 작전적 적합성.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약 40대 규모의 초도 물량으로 계획된 KF-21 블락 1은 공대공 임무 및 방공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초기 전력화 단계에서 중심 타격 능력보다는 제공권 확보 및 대공 작전 임무를 의도적으로 우선시했음을 보여준다. KF-21 보람의 블락 1의 이러한 방향성은 장거리 원정 타격 작전 능력보다 영공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요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당면 요구와 일치한다. 특히 육해 공군 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재정 상황에도 부합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KF-21 보라매가 확장된 타격용 항전 장비와 첨단 무장 통합을 기반으로 완전한 공대지 전투 기능을 갖춘 블락2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이 단순히 방어적 태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넘나드는 다영역 타격 옵션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한민국 공군의 인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당 가격이 1억 1200만 달러로 상승한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타겟팅 포드, 정밀 타격용 소프트웨어, 다양한 무장체계의 통합 등으로 대표되는 임무 시스템의 밀도가 그만큼 높아진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블락 1과 블락 2라는 KF-21의 이원적 구조는 초기 획득 비용을 억제하면서도 위협 환경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단계적 획득 경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터보팬 엔진을 2개 탑재한 KF-21의 쌍발 엔진 구성은 해상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탄력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엔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남은 엔진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은 광활한 해상 임무 수행 시 안전과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하 1.8의 최대 속도와 2700km를 상회하는 항속거리를 갖춘 KF-21 보라매는 적의 공격에 취약한 전방기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레이시아 영공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광활한 작전 범위를 제공한다. DSA 원문에서는 KF-21 보라매의 전투행동 반경이 2700km를 상회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여 수정했습니다. KF-21 보라매가 기지에서 발진하여 공중구비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범위, 즉 항속거리가 2700km입니다. 전투행동 반경은 보통 항속거리의 절반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더해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A사 레이더와 LIG 넥스1이 만든 고급 전자전 체계의 통합은 KF-21이 치열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현대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만 기체 외부에 무장을 장착해야 하는 KF-21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강행 돌파 위주의 전술보다는 장거리 교전, 협동 표적 탐지,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강조하는 전술적 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FA-50M 2차 도입, KF-21 플러스 FA-50 황금조합을 구현하려는 말레이시아. KF-21 도입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FA-50M 2차 도입 논의는 고성능 전력 KF-21과 비용 효율적인 전력 FA-50M 규모를 균형 있게 결합하여 계층화된 공군 전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말레이시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초도물량 FA-50M 18대 인도가 완료된 이후에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추가 구매를 위한 협의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기체의 성능과 유지보수상 특성, 그리고 향후 성능 개량 로드맵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최종적으로 30대의 FA-50M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FA-50M이 전술입문 훈련기 LIFT로 활용되는 동시에 평시 및 저강도 분쟁 상황에서 최전선 주력 전투기를 보조하는 신뢰도 높은 경공격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2026년 말까지 FA-50M 블락 20 6대를 인도하고 2027년 이후 나머지 12대를 단계적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생산 공정의 안정성과 산업적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5년 11월까지 FA-50M 기체 4대의 제작 공정률이 73.74%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등 주요 사업 일정표들이 지연 없이 달성됨에 따라 FA-50M 프로그램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리마 2023에서 체결된 40억 링깃, 하나 약 1조 1천억 규모의 계약은 FA-50M을 말레이시아 단기 전투항공 전력 재건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으며 4세대 전투기 도입 결정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즉시 메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FA-50M 파생형들 중 가장 발전된 사양으로 평가되는 말레이시아형 FA-50M은 대한민국 공군이나 영내 다른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는 FA-50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FA-50PL만이 유일하게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정도다. 이러한 질적 우위는 FA-50M이 2030년대 이후까지도 충분한 작전적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감시 및 표적 탐지 체계와 통합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계층화된 전력 구조 내에서 FA-50M이 담당하는 역할은 일상적 영공 순찰, 훈련에서 실전으로의 전환 임무, 그리고 보조적 타격 임무를 흡수함으로써 최전선 하이엔드급 전투기에 가해지는 운용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은 고강도 분쟁에 대비해 주력 전투기의 기체 수명과 가용성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FA-50M 전력 확대는 말레이시아 공군에 확장 가능한 전력 증강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전력 배치, 지속적인 출격 횟수 유지, 여러 작전 구역에서 비용 효율적인 상시 전개 작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서구 표준의 지휘 통제 및 무장 체계를 운용하는 동맹국 공군과의 상호 운용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수출 동력, 필리핀 그리고 KF-21의 전략적 궤적. 필리핀이 KF-21 보라매를 2027-2029년 사이 필리핀 공군에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계약은 이르면 2026년에 체결될 수 있다고 공개된 내용은 KF-21 프로그램의 수출 신뢰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는 서필리핀해에서 가중되고 있는 극심한 안보 압력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필리핀이 보유한 기존 공군력의 한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KF-21의 매력은 5세대 전투기 도입에 따르는 정치적, 재정적 부담 없이도 현대적 센서 체계와 시계외 공중전, BBR 교전 능력,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임무 수행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말레이시아에게 있어 KF-21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 표명은 KF-21의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인 동시에 경각심을 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는 초기 도입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과 기회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영내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할수록 사양 설정의 유연성과 가격 협상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말레이시아가 KF-21 구매를 위해 일찍 협상에 나서기로 한 전략적 판단이 타당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또한 KF-21 보라매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은 수적 우위나 구식 기종에 의존하기보다 뛰어난 탐지 능력을 지닌 첨단 센서와 네트워킹 능력, 그리고 기동성이 우수한 미사일을 통해 실질적인 제공권 다툼이 가능한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동남아 지역의 광범위한 흐름 변화를 시사한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 필리핀 같은 KF-21의 초기 고객들은 실질적인 운용 입증 사례를 남기게 되며, 이는 후속 구매국들이 느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운용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완성도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말레이시아에 있어 필리핀이 잠재적인 최초 수출 운용국으로 부상한 것은 의사결정 시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KF-21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훈련체계, 영내 군수지원 허브, 그리고 다자간 상호 운용성 체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KF-21 구매 논의가 지연될 경우 말레이시아는 후순위 도입 국가로 밀려날 위험성도 있다. 이는 기체 사양 최적화에 대한 영향력 감소, 무장통합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발언권 약화, 그리고 산업 참여 조건 협상 등에 있어 말레이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카이의 수출 잔고가 채워질수록 더욱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KF-21EX와 장기 전략, 4.5세대와 5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한국 정부의 장기적 비전 중심에는 KF-21EX가 자리하고 있다. KF-21EX는 첨단 4.5세대 전투기와 진정한 5세대 플랫폼 사이에 존재하는 생존 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화적 도약을 의미한다. 합동 직격탄 JDAM, 소형 정밀 유도폭탄 SDB, 그리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한 KF-21EX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대폭 감소하게 되며, 이는 중국의 HQ-9B, 러시아의 S-400과 같은 고성능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기존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를 대신해 기수의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S를 통합한다는 구상은 F-35의 설계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공대지 타격 작전과 센서 융합 작전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임무 컴퓨터, 무인 편대기의 통합, 그리고 차세대 데이터 링크의 결합은 KF-21EX를 단순히 개별 목표물을 타격하는 단독 전폭기가 아닌 분산된 킬웹 네트워크 속의 핵심 노드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말레이시아 관점에서 KF-21EX 개념은 경제성과 생존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 미래 보장 경로를 제시하며, 급변하는 안보 위협 환경 속에서도 전술적 유효성을 보장하는 선택지로 작용한다. 국내 산업 역량의 성장, 수출에 대한 야심, 그리고 모듈식 성능 확장을 결합함으로써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동시에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경쟁 구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KF-21 도입과 관련된 협의를 일찌감치 시작한 것은 단순한 도입 가능성 탐색 수준의 행보가 아니다. 이는 공군력의 우위가 기체 수량이 아닌 네트워크 역량에 의해 정의되는 시대를 대비해 전략적 선택권을 확보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다. KF-21EX가 내부 무장창과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 공중전에서의 생존성이 순수한 기동 성능이나 속도 같은 운동학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스텔스 능력으로 조기 탐지를 회피하고 촘촘하게 밀집, 계층화된 적의 방공망 내부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새로운 5세대 기체를 백지 상태에서 설계하는 대신 기존 4.5세대 기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 방식은 기술적 위험, 개발 비용, 사업 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 및 적외선 신호 감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과의 통합은
분산형 탐지, 기만, 그리고 타격 임무 수행에 있어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KF-21EX의 작전 가치를 더욱 증폭시킨다. 이는 적의 목표물 조준 과정을 방해하고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잠재적 운용국 입장에서 KF-21EX 개념은 개별 플랫폼 중심의 공중우세 개념보다 유무인 복합체계, 다영역 데이터 융합, 협동 교전 능력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차세대 공군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은 KF-21EX를 통해 첨단 4.5세대 전투기 성능에서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으로 확장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KF-21EX는 5세대 스텔스기 도입에 따르는 막대한 정치적,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공군들의 조달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안이 된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SA가 2026년 1월 10일에 게재한 기사 Malaysia opens talks with Kai on KF-21 Borame as second FA-50M batch enters discussion. 말레이시아 카이와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 협상 개시하면서 FA-50M 2차 구매 계약 논의에 돌입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복병 필리핀이 KF-21 보라매를 2027-2029년 사이 필리핀 공군에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은 이르면 2026년에 체결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판을 뒤흔들었고 그 결과 KF-21 보라매를 향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셈법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국내 언론 글로벌 이코노믹은 인도네시아가 KF-21 블락2 16대 선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납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프랑스 라팔에, 터키 칸에, 심지어 중국 J-10C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섰던 인도네시아가 급하게 KF-21 보라매 블락2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데는 필리핀의 등장과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구애가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필리핀이 먼저 계약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생산 대기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KF-21 보라매를 최초로 운용하는 해외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 도입국으로서 KF-21 보라매와 관련된 훈련 및 운용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무장을 통합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통합된 무장을 실제로 검증하여 대한민국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초기 수출 고객 프리미엄으로 기술 협상, 절충 무역, 유지 보수 및 정비, MRO 등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집니다. 물론 KF-21 보라매를 도입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커다란 정치적, 동맹적 상징성을 지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말레이시아 언론 DSA도 KF-21 보라매를 최초로 운용하는 해외 국가라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DSA는 기사를 통해 KF-21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수출 성숙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체 구성 옵션과 무장 통합 경로, 잠재적 산업 참여 방식 등을 사전에 조율, 형성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후발 도입국들이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프리미엄 비용을 회피하는 동시에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치고 나온 필리핀보다 먼저 KF-21 보라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누가 먼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많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독특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는 블락1이 아닌 블락2를
16대 도입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버전은 말 그대로 최초의 KF-11, 즉 블락1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먼저 계약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생산 대기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글로벌 이코노믹의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도네시아가 2027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할 블락2를 도입하게 된다면 블락1을 도입하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보다 생산 대기열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것은 블락2 버전을 운용하는 최초의 해외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A는 기사를 통해 KF-11 블락1과 블락2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체의 설계가 달라져서 비싸진 것이 아니라 임무 소프트웨어와 센서 통합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싸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껍데기는 동일하지만 알맹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블락1부터 구매한 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블락2로 개량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다소 가격은 비싸더라도 처음부터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 가능한 블락2 버전을 구매하고 최초의 블락2 버전 운용국으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그에 따른 혜택과 기회를 챙기겠다는 속내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행보를 생각한다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수뇌부가 또다시 민기적거리며 의문스러운 행보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 기회도 놓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KF-11 보람의 블락2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